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되짚어서 보고 기본적인 거 좀. 42페이지 화학에서 물질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이거예요. 화학 반응식. 이거는 뭐 뭔지 다 알잖아.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게 이제 수능에서 다들 머리를 쥐어뜯게 하는 이 양적 관계는 1단원에 나오지만 사실 4단원하고 연결돼서 나오기도 해서 나중에 4단원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진짜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 야릇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의 화학 반응, 지금 보니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혀 통하지 않잖아. 물론 알고 있지. 공식 석상에서 다 못 써. 영어 쓸 거야.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나라의 말로 쓰지 말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이 만들어낸 게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 화학 반응을 다 알 수 있는, 과학을 좀 알면 다 알 수 있는 화학식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면서 너희가 이제 요 두 가지를 알면 되는 거라는 거야. 밑에 핵심 개념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화학식, 그 물질을 표현하는 식과 기호, 뭐 덧셈, 뺄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마이너스 표현하는 건 또 가끔 있어. 화살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요거로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면 특정한 나라의 말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 화학 반응식을 그냥 반응식만 쓰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알아낼 수가 있어요. 뭘 알아낼 거냐 하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양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재료를 요만큼 넣었더니 반응에서 뭐가 얼만큼 생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 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그냥 뭐 대학교에서는 화학 양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해요.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부르기도 해. 물론 너희는 영어 단어 선생님이 이렇게 써줘도 이런 거 시험에 안 낸다는 거 알지? 화학 양론이라는 용어 안 써도 되고 우리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하고 문제 풀기 뭐 이런 거 할 줄 알면 돼요. 자, 화학 반응식 아까 말했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예시로 지금 한 가지 나와 있어요. 천연가스 버스. 요즘 버스가 천연가스, 압축 천연가스 CNG라고 되어 있는 요렇게 써 있는 CNG 버스라고 써 있는 버스지. 물론 전기 버스 돌아다니는 거 알지?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전에 CNG 버스, 천연가스 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 버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도입은 그런데 그래서 결국 나는 뭘 할 거냐면 그 메테인이 연소했을 때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알아보고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연소가 뭐였나? 연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산소랑 결합하는, 우리가 산소랑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불러. 산화인데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빠른 산화에 해당돼. 그 빠른 산화 반응이 진행돼서 산소랑 어떤 물질이 막 빠르게 반응을 하면 빛과 열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연소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산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메테인이 연소했다 그러면 일단 메테인하고 뭐가 반응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산소가 반응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보니까 반응 물질은 왼쪽, 생성 물질은 오른쪽, 화살표를 중간에 쓰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왼쪽, 오른쪽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물은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말해. 지금 여기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버스가 가게 만들어줬잖아. 그럼 화살표를 쓰고 메테인, CH4가 연소라면 누구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한다. 이렇게 써주겠지. 그럼 그 결과 나오는 걸 화살표 오른쪽에 쓸 건데 우리 알잖아. 메테인이 연소하면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와 뭐지?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있어. 일단 1단계로 이렇게 물질을 써주면 돼.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의 왼쪽에 써주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반응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쓰여지는 것은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거 알아둬. 두 번째 단계는 반응 전후에 뭐와 뭐가 같아지게 하는데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우리가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준다는 거야. 너희들 기억나지? 선생님이 그때 EH2O 이런 거 썼잖아. 기억나? 자, EH2O라고 쓰면 H2O 안에 이 조그마한 글자 아래 첨자라고 하는데 이 아래 첨자의 의미가 뭐였어?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다 라는 뜻이었지.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크게 써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해요. 개수는 뒤에 있는 덩어리가 통째로 몇 개다 이런 뜻이었어. 이 화학 반응식에 재료들을 다 쓰고 나면 반응의 전후에 들어간 재료 원자의 총수와 반응 후에 나온 재료 원자의 총수가 똑같아지도록 개수를 조절한다는 거야. 그렇게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보존돼야 하기 때문이야.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이야. 갑자기 없던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야. 준 만큼 나오는 거야. 준 만큼. 그래서 들어간 만큼 나오는데 그 재료는 다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들어간 만큼 다시 그 원자가 재조합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로 나오게 되는데 종류와 수가 같아져야 한다. 그 다음에 그걸 맞춰줄 때 물질을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뒤에 써져 있는 작은 첨자들은 전혀 손대면 안 돼. 앞에만 조절해. 물질을 변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 이 반응에서 내가 개수를 맞출 건데 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 제일 마지막에 맞추는 건 무엇일까? 누굴 제일 마지막에 맞추면 될까? 보통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을 제일 마지막에 맞춰. 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혼자 있지. 한 가지 종류로만 된 얘는 최후. 이제 이거 먼저 손봐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탄소랑 수소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를 때는 걔가 개수가 1이라고 놓고 맞추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뭐 몇 배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얘가 1, 개수가 1이었다고 치면 이거 하나 안에 탄소가 1 들어있고 수소가 4 들어있는 꼴이 되는 거지. 재료로 사용된 탄소와 수소가 저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도 탄소랑 수소는 하나랑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탄소는 여기만 있지. 그럼 여기서 탄소가 하나 나오려면 앞에 개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고 여기 수소 있잖아. 근데 얘는 수소가 지금 2개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수소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배 해줘요? 2배. 그 2배를 어디다 해줘야 돼? 앞에 써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일단 탄소 하나 맞았어. 그럼 여기 있는 산소가 2개가 나와야 되고 물에서는 물 전체로 2개가 물 전체 개수가 2가 됐으니까 산소가 원래 물 분자 하나안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2배만큼. 그럼 여기서도 산소가 2개 나와야 되지? 그럼 산소 원자 4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산소 원자는 여기만 있으니까 한 덩어리 안에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4개가 되기 위해서 몇 배예요? 2배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개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그냥 썼는데 원래 뭐는 생략해? 1은 생략해요.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쓰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약에 이렇게 뭔가 했는데 2, 4, 2, 4 이렇게 내가 맞췄단 말이야. 2, 4, 2, 4로 맞춰놓고 나면 그걸 다시 어떻게? 약분해서 가장 간단한 비율로 써주게 돼요. 1은 생략한다는 거 기억해. 실제로 물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가지는 에너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에너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물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3단계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래. 물질의 상태는 원래는 3가지가 있어. 기체, 액체, 고체잖아. 그런데 화학에서 무슨 실험하면 다 뭐 만들어 실험해? 주로 용액 만들어서 실험하지. 그래서 기본 상태 3가지에 용액까지 하나의 상태 취급해서 4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면 돼요. 다 영어 약자를 써요. 고체는 S, 괄호 S 써주고 액체는 리퀴드니까 L 써주고 기체는 가스니까 G 쓰고 수용액, 보통 우리가 용액 만들 때 물에다 녹이니까 용액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 솔루션이라고 했잖아. 물에다 녹인 용액이야. aqueous가 수용액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의 용액 뭐 이렇게 웃긴데 하여튼 수용액이야. aqueous 솔루션인데 약자는 aqueous의 앞에 2글자 써요. 그래서 A9가 아니라 AQ야. AG 아니고 AQ예요. 이 반응식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상태 써봅시다. 메테인은 기체 G,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사실 보통의 경우 연소 반응을 통해서 H2O가 생기는데
연소는 열이 나오잖아. 그래서 보통 처음에 H2O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겠어? 기체로 발생해. 그런데 기체로 뜨겁게 발생하지만 거길 조금 벗어나면 바로 액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L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G로 쓸게요. 뒤에 양적 관계 설명할 때 이거 기체인 걸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H2O를 L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보편적이긴 해. 연소 반응에서 H2O가 물이다. 이렇게 해서 액체로 쓰는 게 보편적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뒤에 양적 관계 설명이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G로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최종본 중간 과정 선생님 칠판에 썼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메테인 기체가 산소 기체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만들어졌다. 물론 원칙적으로 H2O를 L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너희가 사실 그 물질을 정확히 모르면 이 반응식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 잘 모를 것 같으면 생성물이 뭐다라는 걸 줄 거야. 화학원에서 그것까지 갑자기 유추하게 막 이렇게 하진 않고 주어진 생성물들을 뻔하게 알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메테인 연소에서 생기는 게 뭔지는 알잖아. 그런 경우는 안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어떤 반응이 생성물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우면 생성물을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왔었는지 기억나? 산화환원에 나오잖아. 재련이 뭐지? 일반적으로 금속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 그 금속 자체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는 많지 않아. 대부분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럼 내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철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F2O3 이런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으면 금속 성분은 있지만 그냥 돌멩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필요한 걸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화물로 존재하거나 그런 금속, 그 물질에 있는 금속만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F2O3에서 FE만 뽑아내려면 뭘 제거해야 돼? 산소를 제거.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환원 과정 거쳐야 되는 거겠지. 그 환원 과정을 누가 도와주냐면 C. 코크스가 도와주는데 C라고 써있잖아. 뭐야? 탄소지? 탄소 성분을 같이 집어넣어.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가열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물론 니네 중간 과정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배웠을 텐데 탄소가 먼저 일산화탄소가 됐다가 걔가 이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끄집어서 뭐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으로 원래는 진행이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제시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반응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반응물은 F2O3랑 뭐야? 코크스지. 그 결과 뭐가 생겨? 철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요게 요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이에요. 자, 그럼 뭐 맞춰야 돼, 이제? 개수를 맞춰봅시다. 자, 이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보통 이런 경우에 뭐를 제일 마지막에 하면 돼? 한 가지만 있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되잖아. 탄소를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F2O3인데, 철도 마지막에 해도 되겠네? 얘랑 얘를 마지막에 해. 그럼 뭐부터 손보면 돼? 산소부터 손보면 돼. 산소, 그치? 산소가, 여기 3개 들어갔는데, 여기 2개 나올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2와 3의 뭐를 찾아요? 최소 공배수. 그러면 몇으로 맞춰? 유기되게 맞춰주려면 F2O3 산화철은 2배, 이산화탄소는 3배 해줘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됐더니 Fe2가 여기는 원래 요 하나의 화학식 안에 철이 2개 들어있는 것처럼 써있는데 앞에 2가 붙었지? 그럼 Fe 철이 몇 개 들어간 꼴이야? 4개 들어간 꼴이니까 얘 앞에 개수 4 써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산화탄소는 앞에 3개 생겼잖아. 그럼 탄소가 3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앞에 코크스도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물질의 상태를 써봅시다. 석탄, 코크스, 고체. 산화철, 광물 같은 거라서 고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 다음에 Fe 위에 잘 쭉 보니까 철 뭐라고? 액체로 얻어졌대. 그러면 Fe 옆에 뭐라고 써요? L 써야 되겠지? 됐어요? 중화반응도 작년에 배웠어. 무슨 반응이야?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들어요. 염이 뭐야? 여기서는 뭐가 염이야? 물구능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했어. 뭐가 산이야? 물구능산이 산성,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성이야. 그리고 물과 뭐가 생겨요? 황산나트륨. 이게 염이겠지?
자, 염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넓게 이온결합 물질을 다 염이라고 불러요. 여기 Na2SO4가 염이야. 이온결합으로 결합한 물질이다 라는 뜻이에요. 염을 만드는 방법은 중화반응 말고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 이거 그 중에 한 종류일 뿐이에요. 자, 문제에서 일단 반응식을 써보자 그랬어. 누구와 누가 반응했어? 물구낭산하고 수산나트륨 반응했어. 물구낭산 H2SO4 수산나트륨 NaOH가 반응해서 물과 황산나트륨이 생겼어요. Na2SO4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O4는 사실 E- 이온이잖아. 요거를 한 덩어리 취급해줘도 돼. 왼쪽 오른쪽에 SO4 하나씩 있어요. 맞아? 그 다음에 들어간 Na, 나트륨, Na 플러스 양이온이 하나인데 나온 게 두 개일 수 없잖아. 그럼 나트륨 이온이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NaOH가 통째로 2배 돼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H2SO4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재료로 H 플러스가 2개 들어갔고 지금 OH-가 앞에 선생님이 2 붙였지? 2개 들어갔잖아. 그래서 물 분자가 몇 개 생겨? 중화반응에서 H2O는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서 생기잖아. 지금 여기선 그게 몇 개 만났어요? 2개 만나서 물 분자가 2개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봅시다. 잠깐만. 자, 물구렁산 이 물 따는 게 뭐야? 뭘 집어넣어서 묽게 만드는 거야? 물을 집어넣는 거잖아. 물구렁산 결국 따지고 들면 무슨 상태야? 물 들어가 있는 수용액 상태예요. 바로의 AQ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엔 친절하게 수산나트륨 뭐라고 나왔어? 수용액이라고 나왔으니까 NaOH도 옆에 AQ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황산나트륨도 수용액이래. 그러면 Na2SO4도 AQ라고 써요. 자, 그럼 물은 H2O는 물에 물을 넣어서 용액을 만드나? 그런 거 아니잖아. 물은 그냥 무슨 상태야? 자기밖에 없어. 얘는 용액이 아니라 액체 상태예요. H2O는 L, 액체 상태 L이라고 쓰세요. 자,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질산은 수용액, 염화칼륨 수용액이 반응해서 염화은 모, 앙금과 질산칼륨 수용액을 만들어요. 자, 앙금이 뭐야, 앙금? 상태로 치면 뭘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수용액 중에? 고체야. 뭔가 붙어서 물에 안 녹고 고체 상태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거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지금 AgCl 앙금을 만드는데 누구랑 누가 앙금을 만드냐면 질산은 AgNO3와 염화칼슘 KCl이 만나서 AgCl 앙금과 질산칼륨 KNO3 만들었어요. 수용액. 자, 얘 앙금이잖아.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자, AG 플러스 하나씩 들어갔고 K 플러스 하나씩 맞고 Cl 하나씩 맞고 NO3 마이너스 하나씩. 그냥 얘는 그냥 1대1 하나씩이에요. 자, 그리고 모두 뭐라고 써 있어? 다 무슨 수용액이지? 염화은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수용액 AQ가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기체 생성 반응. 무색의 하이드라진이라는 모래 액체가 있어. 자, 하이드라진이라는 액체가 분해 나누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지? 분리와 분해라는 것을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분리는 혼합물을 성분으로 나누는 거 분리, 분해는 화합물이 성분으로 나누어지는 게 분해. 분해가 좀 복잡한 거라고 했어. 지금 N2H4 어떤 화합물을 N2랑 H2로 나눈 거야. 그래서 N2H4 이거를 그냥 나눈 거니까 N2H4 하이드라진이 그냥 혼자 반응물 질소와 수소가 생성물이에요. 개수를 맞추면 N2 맞지? 수소는 4개의 원자가 들어갔는데 2개만 나올 순 없잖아. 수소 원자 4개를 만들기 위해서 H2가 몇 개 있어야 돼? 2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아까 하이드라진은 액체라고 했고 질소와 수소는 기체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예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예시들 정도, 책에 나오는 예시 정도는 그냥 좀 기억을 해도,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해해서 다 하면 좋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외워. 그러나 얘네들은 물질들을 주면 얘네가 만들 수 있어야지 되겠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메테인의 연소 반응으로 알아보자. 다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왔어. 그래서 이 밑에 이 박스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아까 했잖아. 메테인 기체가 연소했단 말이야. O2. 그래서 완전히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놓고 아까 계속 맞추려고 봤더니 얘는 1이고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2였다. 이렇게 되었잖아. 제 앞에 써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데 각각 하나하나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 이 반응식 전체에 있는 개수는 그냥 개수라고도 하지만 그냥 특별히 반응 개수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 보이는 이 반응 개수를 다 써봅시다. 아무 숫자가 없으면 1, 2, 1이지. 그래서 이 빈칸은 1, 2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이 개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H2O라고 쓰면 물 분자가 2개야. 그런데 개수, 우리 이제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묶어서 쓰기로 했지?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 뭐 있었어? 몰 있지? 그래서 얘네들을 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네가 몇 몰이냐? 몰을 한번 물어봤는데 얘를 1몰이라고 하면 얘가 이 1에 해당하는 애가 1몰이야. 그럼 2에 해당하는 애 몇 몰이겠어? 2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얘 1몰, 얘 2몰. 다시 말해 반응의 개수는 개수가 몇 개씩이냐를 사실 따지기도 하는데 그 개수를 우리가 화학에서는 몰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개수의 비는 몰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몰비를 알면 걔가 몇 개 있는지의 분자 수도 따질 수 있어. 왜냐하면 1몰이 몇 개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잖아. 그러면 다 따져줄 수 있겠네. 1몰은 6.02 곱하기 10에 23승. 그러면 얘는 2몰이니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승. 얘는 1이니까 이렇게, 얘는 2니까 여기 또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개수도 다 따져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질량도 계산할 수 있어. 너희들 몇 몰인지 알면 질량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질량이 주어지면 걔가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 그 질량을 뭐로 나눠? 몰 질량. 분자량 같은 거로 나누자는 거꾸로 몇 몰인지 알아. 질량을 알고 싶으면 그 질량에다가 분자량 같은 몰 질량을 곱해주면 질량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1몰이야. 그럼 1몰의 질량은 뭐와 같아? 메테인의 분자량과 같지? 메테인의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탄소 12, 수소 이렇게 돼서 16이겠죠? 얘 16g. 산소의 분자량은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 그거의 2배니까 32거든? 얘는 지금 2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몇 g이야? 2 곱하기 32니까 64g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산화탄소, 산소 2개. 44의 분자량을 가져요. 얘 1몰 있어. 44g. 그 다음에 얘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래서 18이었지? 근데 얘는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18 얼마? 36g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몇 g인지 질량도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겠네. 16, 2 곱하기 32, 44, 2 곱하기 1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두가 무슨 상태야? 모두 다 기체 상태야. 그러면 기체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몰수의 부피가 같잖아.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한다면 1몰의 부피가 어떻게 돼? 22.4리터.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2.4리터. 44.8리터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도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다 채웠어? 자, 그러면 반응 개수의 비율을 따지면 지금 반응 개수의 비는 1대 2대 1대 2인데 여기서 제시된 값이 그것과 동일한 비율을 가지는 애들이 있다. 무엇? 반응 개수의 비는 몰비와 같지? 1대 2대 1대 분자수비와 같지? 일기압 그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 비와도 같아요. 그런데 모든 안 같아. 질량은 1대 2대 1대 2가 아니야.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값은 구했어. 그러나 그 값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질량비를 제외하고 반응식에서의 개수의 비는 분자수비 몰비와 같고 온도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기체일 때는 부피비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단 질량비와 같지는 않아. 그런데 질량비와 같지 않지만 질량비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왜? 반응 전후의 질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반응 전 질량의 총합이 얼마냐? 얼마? 80. 반응 후 질량의 총합은? 80. 질량비는 1대2 대 1대2가 아닌데 반응 전후의 질량의 총합이 같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몰비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다시 말해 뭐 이용해서? 반응 개수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이 주는 어떤 물질들의 양, 그 양이라는 건 질량일 수도 있고 몰수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분자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수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어. 특히나 분자수, 몰,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거기에 개수비와 완벽하게 비율도 일치해요. 질량은 비율은 같지 않지만 우리가 따져줄 수 있고 반응 전후의 질량의 총합은 언제나 같다.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되겠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야지.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런저런 제시를 해주면 계산하는 거지. 산수가 등장하게 될 거야.